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2분기 애니메이션 감상평을 해볼 거예요. 2023년 3월이 아니지,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2, 4분기라고 하죠. 여튼 2분기 애니메이션 감상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최대한 본 거 위주로 감상평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최애아이. 이게 벌써 나오네. 여튼 이번 분기에 저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기에 귀멸의 칼라도 있었지만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이번 분기에 제일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1화가 1시간 반 정도 분량의 극장판 분량의 엄청난 양을 자랑한 것도 장점이지만, 그걸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재밌고 충분히 매력있고 충분히 볼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작화의 기복도 거의 없고 좋단 얘기예요. 내용도 괜찮고 2기도 나온다고 했고, 정말 너무 재밌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런 짓까지는 안 하는데 만화책 10권을 한 번에 질렀습니다. 10권 지른 거는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줄거리나 그런 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재밌습니다. 000 베어 펀치, 000 베어 2죠. 이번 분기에 양산형 2기까지 나온 걸 양산형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양산형 이세계 전생 회기 하여튼 소환물, 하여튼 이세계물, 이번 분기 이세계물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공공배어 1기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볼만해요. 못 볼 거는 아니에요. 못 볼 정도로 심한 건 아닌데 1기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귀멸의 칼날 도곡 마을편. 이게 이번에는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 애들이 이제 점점 세지는 걸 넘어서 점점 능력치도 많아지고 점점 머리가 아파요. 아니, 그냥 특수 능력 한두 개면 되지 않아? 웬 특수 능력이 이렇게 많아? 적들이. 정말, 전 이렇게 머리 아픈 애니메이션 싫거든요. 얘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거 아닌데, 점점 내용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적의 능력이 복잡해짐으로써 이게 보기가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좋은데, 저는 이게 이제 계속 보면서 저 사람 저놈 저런 능력도 갖고 있네. 막 계속 이제 본단 말이에요. 분석하면서. 참 그래요. 그런 건 둘째치고 드디어 네즈코가 이거는 마지막 스포니까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네즈코가 재밌습니다. 개미의 칼라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 했던 사정, 이게 한국 웹소설인가? 그게 원작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웹소설 원작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볼만합니다. 막 나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끌어당기고 재밌다, 이거 좋은데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또 어디 보자.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 1기. 이번에 남자 여자 학원 러브, 이건 학원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학원 러브 스토리, 이런 게 한 두 작품인가 있는데 두 개 다 정말 괜찮았어요. 네마이 이번 진짜 그 최애아이나 그 기브레 칼리 없었으면은 전 이걸 뽑았을 거예요.
이번 분기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이것도 만화책을 살까 잠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6권까지 나왔던데, 최애아이를 10권짜리 산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얘도 만화책을 사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충분히. 내 옆에 은하.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해요. 내용이. 그냥, 그냥 러브 스토리, 그냥 러브 코미디 그냥 같기도 한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만화가가 주인공이고 그 만화가 어시로 여자가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어시로 왔는데 능력이 좋아. 그 둘이 꽁냥꽁냥 된다는 그런 러브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그러죠. 저는 유선 민족의 공주입니다. 당신과는 혼인관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타지가 들어간 건데 로봇 코미디에 판타지가 들어갔는데 그 판타지 부분이 좀 별로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건 안 봤는데 너무 귀여운 크라시스 이것도 아직 안 봤고 데드마운트 데스플레이 이게 인기 있는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환생인가 아니면 소환 쪽으로 해서 하여튼 이 세계물이 아닌 현세계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 이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그 사령술사가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에 뭐 조금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 괜찮은 면도 있고요. 하여튼 뭐 암살 조직이 나오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기 있을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재미가 그닥 그래요. 그냥 중간 정도 재미가 그래요. 줄거리 보면 여기와는 다른 이 세계에 수많은 사설을 넘어온 재난 제거자와 희대의 사령술사 주검 신전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 그리고 무대는 신주쿠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싸우다가 신주쿠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좀 그래요. 여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쿠로의 악녀들 이게 저는 좀 더 러브 코미디물로 좀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설정만 보면은 굉장히 그 러브 코미디 쪽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좋은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 인기 없는 찐따놈이 여기 보이는 요 남자요. 인기 없는 요 찐따가 그 불량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불량 고등학교에. 그래서 이제 찐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그 유품으로 뭔가 이 이마에 문양을 받게 돼요. 이 문양이 어떤 문양이면은 악녀들, 나쁜 여자들이 얘한테 반하는 그런 문양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다 악녀예요. 악녀들은 얘만 보면은 뿅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량 학교고 주변에 악녀들이 널렸고 그 악녀들은 얘만 보면 뿅 가고 충분히 러브 코미디로서 재밌는 요소고 괜찮게 뽑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양아치 간의 전쟁을 많이 집어넣고 싸움을 많이 집어넣어갖고 그리고 그림체도 워낙에 옛날 그림체다 보니까 애매한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냥 정말 재밌을 만한 그 설정이었는데 그냥 그래요. 마법사의 신부 2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기 파트 1이라고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시즌2라고 돼 있는데 시즌2 파트 1입니다. 이거는 분명 도중에 얘기를 뚝 끊어요. 그냥 분명히 마법사의 신부인 만큼 재미는 있고 볼거리도 많고 괜찮은데 내용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 그림도 괜찮은데 성우가 좀 바뀌었나 그림이 좀 바뀌었나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하여튼 괜찮은데 도중에 끊어버린 게 정말 아쉽습니다. 파트 2가 금방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마슐
마슐 이게 지금 얼굴에 보시면 이 문양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증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력이 있으면 요 문양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남자 주인공은 그 펜으로 그려 넣은 겁니다. 얘는 마력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단련해서 신체적인 능력만으로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하죠. 풍압을 이용해서 마법처럼 뭐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기본 세계관이 거의 해리포터예요. 그냥 해리포터 위에 그냥 이 이야기를 얹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뭐 퀴디치도 나오고 뭐 마법 학교에서 뭐 그 뭐지 그 지팡이로 하늘 나는 그 에피소드도 비슷하게 나오고, 여튼 여러모로 그런 설정이란 게 이게 괜찮나 싶을 정도로 표절십이 안 당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설정만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기를 차고 뛰어다니면서 빗자루로 나는 것처럼 연출한다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얘가 궁극의 그러니까 근육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물리학적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마법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마법사들을 해치운다, 마법사들이 이겨나간다, 그래서 학원에서 짱짱맨이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먼치킨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재밌는 설정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 못 살린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슐. 마이홈 히어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건 조금 우울한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어디 보자. 또 재밌었던 게 아니지. 봤던 게,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거침없이 다가온다. 이걸 보면서 그냥 그림체만 보면은 굉장히 뭐 아따맘마라든지 뭐 도라에몽이라든지 이런 좀 유아틱한 애니메이션들이 떠오르는데, 그래도 한번 보긴 봤는데 괜찮았어요. 어린 시절 생각도 좀 나고. 지금 이 학교에서 여기 보이는 검은색 여자 주인공이 왕따를 당합니다. 엄마가 없는 편부모 가정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얘가 출산함으로 해서 엄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되고, 옷이나 코디도 대부분 검은색으로 하기 때문에 사신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전학을 오게 되면서 이런 거에 편견이 없다 보니까 여자애를 이끌고 잘 놀아주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보면서 저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를 많이 떠올렸죠. 괴롭힘 아닌 괴롭힘도 조금은 당했고, 뭐 완전히 뭐 왕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괴롭힘을 조금은 당했고 하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림체가 좀 유아틱해서 그렇지 충분히 재미있고 어른이 봐도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없는 신계의 신없는 세계의 신활동.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 줄거리를 봅시다. 와, 줄거리 길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교주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아들을 그 바닷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완전 드럼통에 콘크리트 채운 것처럼 바닷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너는 우리 신이, 사이비 교주예요 아버지가, 우리 신이 보호해 줄 거니까 3일 뒤에 꺼내주마 하면서 바닷속으로 밀어 넣죠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 세계로 환생을 해요. 근데 이 세계 환생이라기보다는 여기 초록색 머리에 꼬맹이가 신인데, 얘가 이제 이 눈매 나쁜 남자 주인공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 바닷속에 빠지면서 그래요. 신 같은 거 없는, 왜냐면 아버지가 사이비 교주였으니까, 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신 따위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 꼬맹이 신이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몇만 년이었지, 하여튼 미래 세계로 데리고 가요. 신이
신이라는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시대로 데리고 가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수위가 조금 있습니다. 18세, 19세 애니메이션인가 그렇고 뭐 심한 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위가 조금은 있고 내용도 괜찮고 그림도 나쁘지 않았고 도중에 끝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2기가 분명 나올 거라 기대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야마다군가 레벨 999의 사랑을 하다. 이거는 여자가 좀 순종적이고 모든 걸 바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같이 게임하자고 할 때도 게임을 싫어하지만 같이 하게 됐고, 온라인 게임을.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바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고, 죄송합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여자는 그럼에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게임에 들어가는데, 거기 게임에 이제 그 여러 캐릭터들이 있죠.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친구들과 막 친하게 지냈는데 오프라인에서 우연하게 요 남자애를 만난 거예요. 연하예요. 여자는 여대생이고 남자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같은 길드원이 이렇게 가까운 데 살고 이 남자애라는 걸 알게 돼서 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냥 단순한 로봇 코미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실 세계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내용이고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어디 보자. 또 봤던 게 여신의 카페 테라스. 이것도 19세였나 이게? 조금 그 노출이 있던데 심의가 없네요.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됐나봐요. 조금 노출이 있는데 전형적인 할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싸우고 집을 나간 남자 주인공이 있고 한 2년인가 3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할머니가 죽었다는 걸 알게 돼서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죠. 들어왔더니 카페가 달려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큰 집인데 그 집에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하숙 개념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카페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히나타장, 그러니까 러브 히나와 비슷한 맥락이죠. 여튼 요 5명하고 꽁냥되는 내용인데 약간의 노출도 있고 그냥 저의 시간 때우기 괜찮습니다. 시간 때우기용이에요. 다음은 오타쿠 엘프.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옛날 어느 시대라고 해야 되나, 뭐 막부 시대라고 해야 되나, 사무라이 같은 판치는 그런 시대쯤인가, 그때 이제 그 소환을 했는데 그때 소환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환을 했는데 엘프가 소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일본 그 옛날 시대로. 그래서 몇몇의 엘프가 소환이 돼서 각 지방의 신으로, 그러니까 이 신사의 신으로 모셔지게 돼서 이제 엘프는 수명이 기니까 신으로 모시게 돼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엘프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억이 다 있고 어떻게 지냈는지 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타쿠 같은 그런 그 지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과자가 맛있어 하면은 이 과자는 뭐 옛날 뭐 시대에 누가 이걸 좋아했다고 해서 이게 과자로 만들어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큰 기복 없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용사가 죽었다. 이거는 그림이 진짜 별로예요. 그 처음에 내용은 웃겼어요. 남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의 소꿉친구가 이거 노란머리고 이렇게 둘이 이제 그냥 지내다가 남자 주인공이 함정을 파요. 자기 밭을 지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에 용사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용사가 죽어요. 근데 요 가운데에 있는 요 흰머리가 사령술사인데 남자 주인공의 영혼을 그 용사 안에 넣어갖고 용사 행세를 하게 하는데
여튼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여기 비주얼 이런 거는 되게 멀쩡한데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용은 그냥저냥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기대했는데 나중에 실망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멋진 세계의 폭염을,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해 외전이죠. 매국민이 어렸을 때부터 그 모험가가 되기 이전에 이제 그 학교 생활을 다루는 내용인데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있습니다. 코노스바 이 멋진 세계 축복을 좋아하신다면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계 소원은 두 번째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괜찮아 보이죠? 내용은, 그림은, 연출은 다 쓰레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계 소원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소원 돼서 용사란 칭호를 얻고 세계가 멸망하려는 걸 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로 왔는데 또 소환이 돼요. 근데 지금 기껏 다 그 뭐지? 전쟁의 날 위기를 기껏 다 무마시켜 놓고 다 정리해 놨더니 그게 또 난장판이 돼 있어서 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별로예요. 이 세계 원턴킬 누나. 이것 이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이는 갈색머리 남자애가 이 세계로 이제 전생까지나 이거 또 소환이 되죠.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의지하던 누나를 불렀는데 누나도 이 세계에 소환이 돼요 갑자기. 근데 누나는 특전 스킬을 잔뜩 받은 채로 이제 소환이 되죠. 뭐 스탯이 다 올 스탯이고. 그래서 누나의 힘으로 이 세계에 생활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와 버렸죠. 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영 병신 같고, 이런 말씀 안 되네. 영 별로예요. 그냥 생각 없이 시간 떼고 싶으면 보는 걸 추천하긴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눌렀다면 그냥 한번 보시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닙니다. 이 세계 치트 스킬을 얻은 나는 현실 세계에서도 무쌍한다. 레벨업이 인생을 바꿨다. 죄송해요. 이거는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이게 15세야? 살짝 야하던데. 여튼 그 뚱땡이의 키 작고 완전 찐따죠. 그렇게 이제 중학생 생활을 마치는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의붓 여동생 남동생은 이뻐요. 멋있어요. 둘은 괜찮은데 얘만 그래. 얘만 찐따인데 그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에 이세기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거기서 레벨업을 하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체형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고 여러가지 능력이 생겼고 운동 능력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와 이 세계에서 무쌍하는 내용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래서 이런 대단한 여자친구들도 없고, 괜찮았어요. 그림도 괜찮고 내용은 뭐 그냥 이렇다 할 그냥 그 뭐지 먼지킨 물이긴 한데, 그림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년의 알레르 이거는 보다 말았는데, 이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전생기족의 이세계 모험록, 자중할 줄 모르는 신들의 사도. 이거는 그 스마트폰, 거의 이세계 스마트폰급의 스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작가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분기에 거의 005 베어 펀치와 함께 슈렉이 무리하니까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히 듭니다. 넘어갑시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충. 이 재물공주와 짐승왕은 아직 완결이 안 나서 못 봤는데 곧 볼 예정이고, 지옥락은 다운받아놓고 아직 안 봤는데, 그리고 쿠보양은 나를 내버려주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죠. 네마위와 함께 남자 여자 꽁냥대는
황홀물 러브 스토리가 재밌는 게 있다고 이겁니다. 이거는 남자 주인공이 존재감이 제로예요. 같은 반에서도 그 애가 앉아있는데도 못 찾고, 선생님들은 못 찾고, 졸업 앨범에는 사진이 같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단체 사진에 같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줄 알고, 사진을 따로 기재하는 등, 존재감이 굉장히 없는 친구인데, 이 여자만 존재를 알아차리고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인싸예요. 반에서도 잘 나가는 인싸고. 둘이 꽁냥대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 마음만큼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꽤 많이 봤네요. 이번 2분기 괜찮았고요. 다음 3분기 기대하면서 또 3개월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카파인 헤이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